기동군단 또는 북진선봉이라고 불리는 육군 제7군단의 부대가다. 7군단의 특징은 유사시 말 그대로 선봉에 서서 북진하는 게 임무인 부대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하 부대가 모두 기계화 사단으로 짜여 있다. 7군단의 원투펀치인 수도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 말이다. 그런데 2016년 12월 7군단의 제8기계화보병사단, 제11기계화보병사단, 제26기계화보병사단 등 3개 사단이 더해졌다. 7군단이 육군의 전체 6개 기계화보병사단 중 제30기계화보병사단을 제외한 5개 기보사를 휘하에 둔 셈이다. 3개 사단을 묶어 군단으로 삼는 보통의 편제와 다르다. 7군단이 몸집을 갑자기 키운 비밀은 기계화 부대의 개편이다. 앞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병력 자원도 부족해지는 상황을 대비해 육군은 전차와 장갑차 등 기갑 전력을 선택, 집중하려는 것이다. 그 결과 7군단은 올해 동북아시아 최강의 군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동북아 최강의 군단 전력 보유. 중앙일보 취재 결과 7군단은 모두 4개의 사단을 거느린다. 수기사와 8사단, 11사단, 제2사단 등이다. 수기사는 기계화사단, 8사단과 11사단은 기동사단, 2사단은 신속대응사단으로 각각 분류된다.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인 수기사는 사실상 기갑사단으로 탈바꿈한다. 전차로 무장한 전차 대대의 수가 장갑차를 갖춘 기계화보병 대대보다 더 많은 사단을 기갑사단이라고 부른다. 수기사가 한국 최초의 기계화보병사단에 이어 한국 최초의 기갑사단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된다. 수기사는 7군단의 예비부대다. 적이 방어망에 큰 구멍을 뚫어 진격로를 열거나 소방수처럼 위태로운 전선에 불을 끄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위해 수기사는 K1A1 전차의 업그레이드형인 K1A2를 갖추고 있다. K1A2는 피하 식별 장치와 소형 카메라, 신형 컴퓨터 등 최신 장비를 보강했다. 8사단과 11사단을 기동사단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 유사시 한국군 단독으로 두주 안의 평양 등 북한 지휘부를 점령하는 입체 기동작전의 핵심 부대다. 이는 국방개혁 2.0에 포함된 개념이다. 이들 사단은 유사시 북한 중심부를 향해 고속 전진하는 부대다. 이를 위해 전차 대대를 줄이고 기계화 보병대대를 늘렸다. 대신 811 사단의 전차 대대는 모두 K2 흑표로 무장한다. K2는 120mm 주포를 달았다. 또 두 사단의 기계화 보병대대엔 K21 보병 전투 차량이 들어간다. 이 장갑차는 40mm 기관포를 장착해 공격력이 높다. 앞으로 현궁 대전차 미사일도 달 예정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구형 전차보다 강력해질 것이다. 육군은 2개의 기동사단의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앞으로 신규 구매할 2개 대대 규모의 AH-64A 아파치 가디언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사단은 한국 최초로 공중기동사단으로 변신하고 있다. 강원도 양구, 인제에 주둔하고 있는 제2보병사단을 해체한 뒤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2개 특공여단을 중심으로 부대를 꾸려 경기도 양평으로 옮긴다. 현재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 사단의 임무는 유사시 북한의 진격로를 확보하는 것이다. 평시엔 이 작사의 작전 통제를 받아 대테러 작전 등에 투입된다. 박찬준 한국국방안보포럼 위원은 7군단은 질과 양, 어느 면으로 봐도 동북아시아 지상군 군단급 부대 가운데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곳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7군단과 맞설 상대, 주변국엔 없어 7군단이 왜 동북아 최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북한과 주변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북한은 기갑군단과 기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등 다양한 기계화 부대를 다수 보유한다.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니 최신 무기는 평양방어사령부에 우선 배치된다. 하지만 전술적으로 본다면
7군단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대가 제820군단이다. 이 군단은 전차군단 또는 기갑군단이라고 불린다. 황해도 사리 원시에 사령부를 둔 820군단은 전시의 빠른 속도로 한국 후방으로 돌파하는 게 임무다. 북한군 최정예로 꼽히는 근위 서울 유경 수제배고 땅크 사단이 820군단에 있다. 이 사단은 6.25 전쟁 초기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을 때 중앙청 꼭대기에 인공기를 꽂았다고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1월 1일 105사단의 훈련을 지켜보았는데 당시 북한 관영 매체 TV 화면을 보면 중앙고속도로 춘천에서 부산 374km, 김해, 창원이라고 적힌 표지가 나타났다. 820군단의 정확한 편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미군 당국은 105사단 이외 다수의 기갑여단과 기계화보병여단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군단의 주요 전력은 북한이 자체 생산한 탱크인 천마호다. 1960년대에 소련이 만든 T-62의 개량형으로 평가한다. 7군단이 유사시 820군단을 물리친 뒤에는 바로 평방사와 맞닿을 것이다. 평방사는 쿠데타를 막는 부대다. 장비, 인력, 규모론 북한 최고의 군단급 부대다. 천마호보다 더 신형 탱크인 성군호로 무장했다. 그러나 천마호나 성군호는 한국의 K2, K1A2는 물론 K1E2와도 상대가 안 된다. 여기에 한미의 공중 전력을 가세하면 820군단이나 평방사는 7군단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이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한반도와 멀지 않은 랴오닝성 라오양에 주둔한 북부 전구 소속 제79집단군이 눈에 띈다. 이 부대는 중국에서 쾌속 반응 부대로 지정돼 있다. 79집단군은 1개 기갑여단, 3개 기계화보병여단과 1개 특수작전단을 보유한 기계화 집단군이다. 김태호 한림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79집단군은 장비가 우수하고 훈련도 세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정예 부대라고 말했다. 일본 육상 자위도 최강은 홋카이도를 지키는 북부 방면대를 꼽는다. 냉전 때 옛 소련이 홋카이도를 통해 침공할 것을 대비해 북부 방면대는 기계화 부대 중심으로 편성됐다. 현재도 기갑사단인 제7사단, 기계화보병사단인 제2사단, 차량화보병여단인 제5여단, 제11여단을 예하 부대로 두고 있다. 주 일본 대사관 무관을 지낸 권태환 예비역 육군 준장은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반적으로 전차의 수를 줄이고 있지만 7사단과 2사단 전차 부대는 크게 안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79집단군이나 일본의 북부 방면대도 한국의 7군단에 비하면 전차나 장갑차, 병력의 수가 적다. 7군단의 적수론 부족하다. 고리타분한 작전 계획이 문제 이처럼 7군단은 동북아 최강 전력으로 대한민국의 든든한 주먹인 부대다. 그러나 유사시 7군단의 역할과 임무를 짜놓은 작전 계획인 입체기동작전이 문제라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도 들린다. 군 관계자는 입체기동작전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작전을 따라하라고 지시해 만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 자유작전이란 이름으로 미국, 영국의 4개 사단을 투입해 개전 한 달도 안 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하지만 이라크 민심을 다독이고 나라를 재건하는 데 실패하면서 친후세인 페다인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 등이 날뛰었다. 결국 미국은 2011년까지 이라크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해야만 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이라크 전쟁의 교훈은 미국이 얼마나 빨리 바그다드를 점령했느냐가 아니라 바그다드 점령 이후 이라크를 안정화하는 데 얼마나 많이 고생했느냐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게 여건상 쉽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북한 후방으로 재빨리 들어가려면 미군의 전력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려면 연합작전 계획의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지 않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군 관계자는
입체 기동작전의 핵심인 7군단만 하더라도 더 많은 탱크, 장갑차, 공격 헬기가 필요하다며 꼼꼼한 검토나 계획 없이 급하게 만들다 보니 허술한 면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는 여전히 강력한 전력인가? 대한민국의 주력군은 육군이고 가장 많은 인원이 편제되어 있다. 지리적 위치와 필요에 의해 편제된 육군은 강력한 전력으로 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에 걸친 휴전선 대부분을 방어하고 있으며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어 병력을 거친 예비역의 산실이다. 가장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휴전선의 육군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며 전진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다.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적 후방에 투입되는 전력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 특수부대와 국가전략기동부대 대한민국 해병대에게 주어진다. 해병대는 미 해병대의 것들을 대부분 도입하여 창설되었고 빨간 명찰을 아이콘으로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다. 소수 정예 특수목적 군인 해병대는 상륙작전에 특화된 편제로 28,000명 병력에 2개 사단과 2개 여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미 해병대에서 전수된 훈련 프로그램은 강력한 전력의 표상으로 대두되었고 일부 특수전 부대에 접목되면서 기준이 되기도 했다. 해병대 전력은 육군 전력에 비해 5배 정도 강력한 전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특수부대로 편제된 특전사에 뒤지지 않는다. 미 해병대의 경우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전력이 강화되면서 상륙작전이 어려움을 겪자 공지기동부대로 전환을 했고 초수평선 전술을 장안했다. 강습 상륙함에서 상륙정을 동원하는 전술에서 벗어나 항공기 상륙이나 공수로 영역을 확장했다. 미 해병대와 교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도 국가전력기동부대에서 공지기동부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공수훈련과 육상 전술을 도입하고 있다. 1/5000 확률이었던 인천 상륙작전 이후로 대규모 상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미 해병 참모대 교수 브루스 벡터는 한미 해병대 합동훈련을 평가하면서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 전력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전했다. 뛰어난 재력과 전술, 전투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해병대 전력이 한국군에서 앞선 전력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뛰어난 병사의 전력에 비해 대단히 아쉬울 정도로 열악한 장비와 무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마무리했다. 해병대가 국가전략기동부대에서 공지기동부대로 전환을 꿈꾸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항공전력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강력한 항공 능력을 갖춘 미 해병대에 비해 열악한 해병대는 내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강습 상륙함도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다. 도함이 운용되고 있으며 마라도함이 진수되기는 했으나 적당 1000여 명의 인원과 전차 2대를 운송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술을 전개하기는 어렵다. 공수훈련을 위해 육군항공대에서 헬리콥터가 지원되기는 하지만 해병대 임무 특성상 독립된 항공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해군에서 독립해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해병대는 주력군이 육군에게 견제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전방에 배치된 제2해병사단과 제6해병연대의 경우 위수와 경계에 대한 임무를 추가하고 있다.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을 자랑하고 있는 해병대는 대한민국 편지에서 강력한 전력임에 틀림없으나 뒤떨어진 장비와 무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